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TV토론으로 가야죠. 네, 3차 TV토론 그리고 마지막 TV토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예. 일단 후보들의 발언을 일단 조금 들어보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까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동호군, 문재학 군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재학 군은 다시 작년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로 회생해서 이번 내란을 확고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는 약합니다.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뭐든 다 해주겠다는 후보를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선거 때면 찍어달라고 굽신거리지만 정작 정치는 그 청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업계에 손을 얹고 저는 약속합니다.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자, 네 후보의 모두 발언을 이제 기호 순으로 여러분 쭉 들으셨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쟁점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에 대한 공방이 있었어요. 이 비상계엄 공방은 이재명 후보가 키를 쥐고 공격을 했거든요. 김문수 후보를 먼저 공격을 했는데, 먼저 이번 대선에 대해서 성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한 다음에 네. 예전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다 사과하라고 일어나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왜 유일하게 일어서지 않았느냐, 즉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본인은 예전부터도 계엄의 피해를 받고 계속 반대해 왔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때 기립 사과는 일종의 군중 재판식이었고 폭력적이었다, 그래서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한테는 왜 계엄 해제 표결을 불참했느냐, 이걸 지적을 했는데 당시 집에 들렀다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샤워도 하고 옷 갈아입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온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제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주변에서 누가 얘기를 했는데 뭐 시끄러 임마 하면서 안 하고 경찰한테 항의했던 그 영상이 좀 회자가 됐었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면서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는 집에 들어갔다가는 즉시 나왔고,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으며 특히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시점이었다, 즉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사법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그 괴물 독재,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는 재판을 5개 받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면은 대통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거는 증거가 없는데 검찰 정권이 조작해서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 관련해서 그 독재 프레임을 계속 강조를 했던 건데 김문수 후보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재명의 괴물 독재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방탄 독재는 세계 역사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장, 대법관들 탄핵 특검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적이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류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이제 크게 보면 쟁점들이 요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앞서서 토론회에서 꾸준히 좀 얘기가 됐던 게 호텔 경제학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제 다시 한번 이준석 후보가 꺼내 들었는데 그 호텔 경제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예약금 10만 원 지불했는데 취소를 하더라도 그게 경제순환 효과를 일으킨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독일 공산당 기간지 편집장을 지낸 루카스 차이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 결국에는 공산주의자 철학 가지고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공산당 몰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그 호텔 경제학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쟁점들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예. 이게 치열할 줄은 알았는데 네. 이 정도로 네거티브, 역대급 네거티브가 지금 공방이 오가는 거는 조금 놀랐습니다. 일단 음흠. 굉장히 이제 놀랐고, 뭐 이제 이게 뭐 지난번 토론에서도 그 해당 이슈와 관련 없는 내용들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나올 줄은 알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나왔던 의혹들 뭐 지적할 수도 있어요. 지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계속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의 뭐 형수 욕설이라든지 뭐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등등등등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이제 가장 충격을 좀 받았던 게 그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한테 먼저 질의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질의했던, 일단 이게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이제 정확하게 조금 이제 뭐 사실관계는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살면서 TV에서 여성성기라는 표현을 직접 들을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건 처음에 지금 약간 충격받아서. 그러니까 선거 TV 토론에서 예. 그러니까 여성성기 뭐 젓가락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좀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의 이제 추정 기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2022년 대선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이제 도박 문제,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그 음담패설이나 조금 성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미 보도가 되고, 그때 가로세로 연구소 뭐 이런 데서 막 고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건데,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는. 첫 번째는 나한테 맨날 저기 권영국 뭐 이재명 이런 뭐 사람들이 네. 성차별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도 토론에서 증거대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성차별이지, 내가 이런 발언 한 적 있냐. 성차별적인 거 난 성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여성가족부 폐지도 이게 성차별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내 발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게 아니냐. 첫 번째가 그거고, 이제 두 번째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진영의 내로남불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 진영에서 있는 얘기는 왜 제대로 말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 내로남불이야. 세 번째가 뭐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예전에 뭐 형수한테 욕설한 뭐 약간 세게 욕설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그 후보가 문제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추정키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거를 저는 역대급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준석 후보는 한 20년 이상 정치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젓가락이라는 단어가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이게 정말로 누구한테 타격이 될 거냐. 이재명한테 타격이 될 거냐. 이준석 본인한테 타격이 될 거냐. 뭐 이제 민주노동당에서는 바로 성명이 나왔어요. 사퇴하라고. 저는 이런 거는 모르겠어. 감정이 좀 격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본인이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2부에서 네 당의 캠프 대표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실 거거든요. 아마 거기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개혁신당의 이야기, 또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이야기 다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죠. 김준일 평론가의 논평을 좀 들어봤고, 토론 이야기는 2부에 좀 네 분과 함께 하는 걸로 할까요? 예. 두 번째 이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김문수 지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어제 했습니다. 네, 이것도 꽤 충격적이라고 민주당 쪽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이낙연 고문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했고요. 네. 또 민주당에서 당대표도 하고 대선 경선까지 뛰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어제 한 겁니다. 네. 표현을 보면은 두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느냐가 여기 나와 있는데,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고 제7공약을 준비하는데 협력하려고 한다.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한 건데, 그럼 괴물 독재 국가라는 게 뭐냐? 결국 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장악한 상황을 괴물 독재 국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결국 이재명 후보 막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제7공화국은 결국 개헌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근거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낙연 후보가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정계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비롯해서 성찰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파면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수긍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문수 후보가 결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그냥 경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얘기는 김문수 후보가 뭐 딱 수용을 했다라거나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공동 유세를 할 것이냐 요거 질문이 있었는데 네. 각자의 방식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동 유세까지는 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고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왜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이슈 있을 때 한바탕 해프닝이 있고 나서 이번 선거에 나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선언을 했던 걸로 아는데 네. 어떤 부분이 이낙연 고문의 마음을 움직인 건가요? 결국에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지난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전병헌 대표가 만났었거든요. 예. 새미래민주당에. 근데 그때 지금 오늘 얘기 말씀드린 딱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가 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새미래민주당에서도 그 이낙연 고문을 좀 설득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 물어보니까 거의 뭐 매일 꾸준하게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이낙연 고문이 얘기해왔던 그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하는 점, 그다음에 개헌 이 두 가지가 설득이 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지난주부터였던 거죠. 공동정부 구성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합의한 사항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공동정부 구성을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해서 개헌을 추진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개헌에 좀 포함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2028년에 대선하고 총선을 동시 실시하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28년에 대선 총선을 동시에 하려면 지금 2025년에 대선이 치러지니까 5년 임기잖아요. 네. 2년 단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임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뭐 사석에선 너무 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식적으로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일단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망하는 연합이다. 왜냐하면 이게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쿠라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고문에 대해서 젊은 시절부터 추구했던 사쿠라 행보의 끝을 잃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쿠라 변절자다 뭐 이런 의미예요? 네. 그리고 두 사람 그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고문의 합은 변절자들의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노동운동 하다가 그 국민의힘 계열로 넘어갔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쿠라들의 야합, 변절자들의 야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들 좀 들어봤을 때는 네. 충격들은 정말 많이들 받았어요. 근데 다만 표는 안 될 거다 이게 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미래 민주당이 여러 선거에서 좀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징성도 이미 크지 않다라고 보고 모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미움 때문에 본인을 좀 망쳐버린 것 같다. 그리고 뭐 다른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너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본인이 개인 회생 신청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이제 뭐 정말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이런 이슈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 고문은 사실은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확하게 한 일주 전, 열흘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맞아요. 스탠스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게 이제 좀 한덕수 쪽을 좀 지지를 하려는 것 같다가 이제 한덕수 이제 전 총리가 단일화 뭐 이런 추대 과정에서 이제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은 그 김대중 재단 그리고 이제 문재인 뭐 친문계로 이제 뭐 좀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사이제라는 포럼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둘 다 상임 고문직을 맡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다 제명됐어요. 어제. 지금. 어제. 어제자로. 예, 그러니까 격하게 범민주당계에서는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어쨌든 워낙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 사실은 어쨌든 고정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를 따르는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이 민주당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원칙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파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하시는 분들도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놀랐다 같아요. 이런 예, 반응이에요? 놀랐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예, 지난번 대선부터 그거는 알았는데. 예. 여기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합당이나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지지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표현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미래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현재의 범죄자와 손을 잡았다.
그렇게까지. 예, 이런 표현들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제 명분이 있느냐 그러면은 내란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상계엄 뭐 이런 것 때문에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죽을 뻔한 김대중 정신을 이게 훼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서 아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지지자들이 이낙연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온전히 다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또 이제 지금 내란 수사도 지금 뭐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네.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그 한덕수 총리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전 행안부 장관까지 다 지금 출국 금지됐거든요. 그렇죠. 뭐 출국 금지가 이제 연장이 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존에 게 이제 연장이 된 건데, 그래서 지금 내란 수사도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뭐 책임론도 좀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어쨌든 국무위원이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변수다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단일화 이슈였는데 어제자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제 그 표면적으로 후보가 딱 합치된 그런 형태의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입장이 일관되고 계속 꾸준히 강한 입장을 내놨잖아요. 예.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또 다시 얘기를 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드랍을 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도 있는데 드랍을 안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은 김문수 후보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썼거든요. 단일화 안 하면은 이준석 후보 책임론 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답한 거군요. 네, 오히려 역공을 한 거죠. 음. 김문수 후보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사실상 포기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은 네.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엔 단일화 없이 승리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다른 표현이 좀 주목됐던 거는 김문수 후보는 중도 확장을 최대화하고 이준석 후보는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 지지를 최대화하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어제 그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핵심은 그 이 문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지막 거요? 문장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문장? 김문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이준석 후보와 함께 승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핵심이라고 잠깐만요.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함께 승리를 이뤄낼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 죽어도 못 보낸다는 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죽어도 못 보내요. 그러니까 단일화 자체는 못하겠지만 끝까지 같이 뛰겠다 이런 의미고 근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 후보는 진보 쪽에서 표를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표 가지고 와라 한마디로. 네, 가져가라. 그러면 그렇게 깎게 되면 우리가 중도 보수 쪽 표를 가져가서 승리를 하자. 이건 일종의 연합군 형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이 맞다라고 보였던 게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신동욱 대변인 단장이 논평을 냈는데 거기 네. 보면 이준석 후보도 결단해야 되고 단일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이 논평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실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연합군 형태로 가자. 이런 입장을 끝까지 내놓은 겁니다. 보내지만 보내지 못한다. 그렇죠. 네. 이런 느낌으로. 자, 김진 평론가. 예. 단일화 이슈는 이제 물 건너 갔어요. 사실상. 예, 뭐 어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3자 구도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기류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는 뭐 어쨌든 존중한다라는 기류가 있지만 물밑에서는 이제 준찍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그런 말도 돌고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뭐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고 음. 이제 국민의힘에서 슬슬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표 방지 심리를 좀 이 김문수 후보 쪽에 이제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거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뉴스원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25에서 26일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전화 면접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49, 김문수 36, 이준석 9 이렇게 나왔고요. CBS 노컷뉴스가 KSOI에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26일에서 27일 ARS 여론조사한 건데 이거 이재명 49.3, 김문수 36.6, 이준석 9.4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해서 26에서 27일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ARS 한 건데 이것도 이재명 48.9, 김문수 39.6, 이준석 9.9. 그래서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요게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뒤집힌 적이 제가 없다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물론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큰 틀에서 요 구도가 지금 이어질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샤이 보수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투표율. 투표율. 투표율이 높아지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투표를 최대한 이제 격려를 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투표율 높아져야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샤이 보수들을 얼마나 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뭐 이제 뭐 말로는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 이제 10% 15%를 지킬 수 있느냐 요거에 좀 지지층 결집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보고 이슈 정리해보고 오늘 2부에 아예 저희가 통으로 텄습니다. 통으로 터서 4명 후보, 3명 아니고 오늘은 4명 후보 캠프의 대표 선수들을 다 여기 초대했어요. 예, 그 대표자 토론, 대리인 토론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어제 TV 토론의 하이라이트도 같이 들려드릴 거거든요. 듣고 판단하시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